두 번째 도착한 역은 음식료역인데요. 이제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더 이슈가 있는 거죠. 생선회 좋아하세요? 네, 저는 뭐 꽤 자주 먹는 편입니다. 한번 가시죠. 감사합니다. 오염수 방류되기 전에. 네. 네, 전에 한번 가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회적으로나 이념적, 정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투자자로 봐줘야 되니까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제일 뭐 하루짜리가 아니라 움직이는 거는 소금 관련주, 천일염. 네, 사실 지금 소금 쪽이 엄청나죠. 네. 사재기들이 엄청나게 네.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제가 뭐 타 방송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한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이 원래는 한 80석 정도가 팔리는데 이번에 2,000석이 넘게 한 번에 또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금이요? 네, 네. 수요가 단발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뉴스들이 도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전에 2011년 때죠. 그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음에 이슈 있을 때도 사실상 뭐 수산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이 후쿠시마 방류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경계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먹는 거는 우리가 예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사재기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또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네. 부분이다 보니까 그럼 과연 언제까지라는 물음표가 또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상승력이 나왔고 오늘은 상승폭을 좀 일부 줄이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한 3, 4거래 사이에 대부분이 거의 100% 정도의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이슈는 어느 정도는 1차 반영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소금 관련된 이슈가 곡물이라든지 뭐 대체육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전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이런 오염수뿐만 아니라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슈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계속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좀 조심을 해볼 1차적인 좀 과매도 구간은 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 부분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투자가 어려워요. 네, 뭐 일시적인 테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 이슈가 붙고 그 코로나 때 보면은 금호소유 같은 게 그 뭐 장갑 있죠, 그죠? 위생 장갑 그죠? 네네네, 음식할 때도 하고 이틀 그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랐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고요. 결국 음식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곡물 가격이나 곡물 동향을 봐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카호우카 댐인가 댐 폭파 뭐 있었고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흑해 곡물 협정이 또 러시아가 또 목리를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곡물 시장에 좀 또 꿈틀거릴 가능성이 있네요. 저는 사실 좀 많다라고 봅니다. 네. 사실상 지금 선물 가격은 이전에 전쟁이 발생한 이후보다는 사실 변동성은 좀 적습니다. 근데 저는 뭐 충분히 이슈는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댐 폭파가 되면서 사실상 첫 번째로는 오염수가 가장 좀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창고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서 사실상 그 재고량들은 다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했고요. 최근에 뭐 신문에는 좀 자주 나오는데 방송에서는 언급이 잘 안 됩니다만 시애틀 항구도 지금 이 파업 이슈로 지금 항구가 조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곳도 곡물에 대한 이런 배출량이 상당히 높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파업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오늘 또 이제 장관급에서 내달 17일까지 뭐 해당 부분을 잘 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기사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벨라루스의 지금 전술핵 배치 관련된 이슈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슈퍼 엘니뇨 현상. 예. 이게 지금 설탕 가격을 굉장히 크게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뭐 인도 지역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브라질 지역에서의 가뭄을 많이 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설탕 가격이 지금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작황에 대한 부분이 설탕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정적 리스크가 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전에 이런 곡창지대의 역할은 이미 소멸이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기타 부분에서 작황이 좋아서 그
초과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먹는 부분이어서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조어가 계속 나오죠. 원래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에그리컬처 그랬죠. 농작물에 의한 물가 상승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총칭하는데 말씀하신 설탕 때문에 슈거플레이션. 네. 밀크플레이션 들어보셨습니까? 네, 밀크플레이션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사료값이 올라가지고 네. 우유값이 오른다니까요. 맞습니다. 밀크플레이션. 네. 근데 라면 물가 상승률도 라면은 뭐 누들플레이션 단어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라면은 이제 그 음식료를 좀 대표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농심 최근에 오른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닌데. 그렇기는 네, 합니다만 사실상 이제 코로나 기간 때에도 네. 올렸었죠. 올렸고 사실 박리담회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뭐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가 기름값 같은 경우는 같이 연동돼서 변동이 되는데 이 제품 가격은 한 번 올라오면 안 떨어지죠.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음식료 주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 섹터는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단기적으로는 뭐 곡물이라든지 사료 뭐 이와 관련된 쪽이 움직일 것이고요. 네. 이쪽 가격이 선물 가격이 변동이 되고 이제 제품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실례로 지금 설탕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뭐 일부 초콜릿 가격은 이미 올랐습니다. 뭐 좀 유명한 브랜드 있죠. 이미 올랐고 뭐 지금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른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상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전쟁 이후에도 곡물값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런 패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최후의 승자는 음식료주가 될 수밖에 네. 없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칭 에그플레이션 여파로 1차적으로는 곡물 사료, 네. 다음 단계로는 제품을 만드는 음식료 업체들이 네.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관심주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뭐 사료 곡물 쪽에서 좀 선정을 해왔는데 네. 사조 동화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오늘도 좀 급등이 나오다가 좀 꼬리를 달고 좀 눌리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최근에 이게 제분 업체거든요. 제분 업체고 네. 국내 3위 안에 들어가는 업체인데 최근에 뭐 한탑이라든지 누보 같은 이런 제분 관련된 종목군으로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만 해당 종목은 사실상 그 한 번에 거래량 동반한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 달 정도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거래량 동반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의 시총이 약 1,7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사실상 뭐 매출도 한 150억 원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단에서의 약간의 뭐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약간의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만 매출과 순이익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PBR도 0.6배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가의 탄력도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뭐 곡물주들 중에서는 좀 후발로 뛰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급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빠르게 수익 실현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곡물 쪽에서는 사조 동화원이고요. 그러면 이제 음식료 제품 쪽에서 관심 가질 기업은요? 네, 만약에 그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좀 뭐 농심. 네, 지금 뭐 계속적으로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만 네. 아무래도 뭐 대표적으로 라면이나 특히나 이런 부분에선 점유율도 높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뭐 상당 부분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관련된 리포트도 사실상 좀 좋은 리포트들이 최근에도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계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좀 단계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정한 밴드를 잡고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은 뭐 충분히 눌림목 매수에서는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좀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곡물이나 사료 업체를 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건 사실 조금 지나갈 수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그렇죠. 제품가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될 거는 결국은 이제 음식료 제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농심까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료 오늘 여기까지 하청한 본부장님과 동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근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